자, 이제 본문 2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는 약간 양이 길죠. 시작합니다. 자, the beginning of Team Hoyt. 호이트 팀의 시작. 자, 갈게요. 자, 릭은요. 아하. 두 명의 좀 더 어린 younger brother, 더 어린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은 자, 이것도 사소한 거지만 좀 정확히 좀 알아둡시다. 우리 제자님들. 이 convince란 단어를 암기하실 때 정확한 뜻을 아셔야 되는데요. convince의 정확한 뜻은 누구누구를 납득시키다, 누구누구를 설득시키답니다. 그러니까 convince 뒤에는 항상 somebody가 주로 나와요. 누구누구를 somebody, convince somebody 이렇게요. 그런데 수동태로 쓰이게 되면 그러니까 설득시키다, 누구누구를 설득시키다가 아니라 설득되다, 확신되다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죠, 사실은. 근데 우리말로 그 말을 조금 어색하죠, 잘 안 쓰니까. 그래서 were convinced를 그냥 확신하다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석지에는 그냥 확신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선생님 수동인데 왜 수동으로 번역이 안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한 번 더. convince의 본뜻은 누구누구를 설득시키다. 그럼 were convinced는 설득이 되어진 거니까 확신하다라고 의역을 하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아두도록. 알겠죠? 자, 그의 부모님은 자 확신했습니다. 릭이 자 그다음 이 부분도 우리 as 원급 비교가 떴네요. 그들만큼이나 intelligent, 그렇죠, 똑똑하다고. 가끔 이 자리에서 형용사냐 부사냐 물어보는데 이 제자님들 가운데서 또 어디서 이상한 걸 또 듣고 온 분들이 또 여기다가 선생님 형용사가 답인 이유는요 as 사이기 때문이에요 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자, as 사이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자, as 사이에는 비교급이나 그렇죠 최상급이 안 되는 거지. as 원급 비교잖아요. 원급이면 다 돼요. 그럼 여기다 형용사를 쓰는 이유는요 as와 무관하게 이 앞에 비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알죠? was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는 형용사 쓰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그들은 wanted to send Rick, 자 릭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공공학교에 보내고 좀 싶었대요. 공립학교에. 그러나 접속사 조심하시고요. because 뭐뭐였기 때문에 릭이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학교 당국자들은 believe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가 was not mentally 정신적으로 able to comprehend 이해할 수 좀 없을 거라고. 그다음 정해진 표현 enough to 뭐뭐 할 만큼 충분히. 이건 정해진 표현이니까 좀 암기를 하세요. 특히 이 부분은 어순배열 문제로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학교. 그럼 여기 그들은 여기 있는 그 당국자들을 지칭하는 거죠. 앞에 나온 데이는 부모님이었고요. 자, 이런 거 지칭 조심하시면서 그들의 학교에서 공부할 만큼 충분히 정신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좀 내렸다는 거죠. 자, 릭의 부모님은요 refuse, 자 거부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거 가벼운 문법 하나 알아둘까요? refuse 다음엔 뒤에 to 부정사 쓰도록 약속돼 있습니다. refuse to, 가끔 여기다 ing 써놓고 맞냐 틀리냐 물어보고요. 주의할 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것은 바로 앞문장을 얘기하는 지시사입니다. 가끔 우리 제자님들 여기 있는 이 동사 다음에 대시 나오다 보니까 접속사 이런 걸로 착각해요. 아닙니다. 이때 대신 지시사, 앞문장이네요. 그래서 가끔 서술형 문제에서 대시 뭔가요? 물어보면 그냥 앞문장 쓰시면 돼요. 즉 앞문장에 나왔던 거 릭은 정신적으로 충분히 좀 능력이 없어 우리 학교 수업을 쫓아올 만큼 뭐 이 당국자들이 믿었던 그 내용을 대수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그들 스스로, 그럼 여기 그들은 계속 부모님입니다. 스스로 taught him, 그에게 가르쳤는데 알파벳을 가르쳤고 심지어 어떻게 수영하는지도 가르쳤대요. 그러다가 1972년 릭이 자 10살이 되었을 때 한 무리의 엔지니어들이 자 이쪽 터프 대학 출신의 이 엔지니어들이 들었습니다. 그에 관해서. 그리고 또 정해진 표현이 나오네요. pay a visit 하게 되면 방문하다, pay his family에서 누구누구를 방문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 정해진 표현입니다. 지불하다 또 이러면 곤란해요. 알겠죠? 그래서 pay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pay attention,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잖아요. 이렇게 방문하다 그럴 때 pay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하네요. 계속 갑니다. 자, 그들은, 여기 그들은 그 방금 앞에 나왔던 터프 대학의 연구진입니다. 지침 조심하라고 앞에서 얘기했었죠. 자, 그들은 릭에게 a joke, 자 농담을 한번 해봤대요. 그리고 그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을 때 burst out 하게 되면 갑자기 뭔가를 터뜨리는 거 burst out이라고 그러죠. 그들은 became convinced, 자 설득하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능력이, 이해하는 능력이 완벽하다고. 그래서 그들이 릭에게 자 build A, B,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자, 이 릭에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컴퓨터를 만들어줬는데 중요한 문법 with which. 자, 이 부분도 선생님이 또 이 관계대명사 부분을 따로 또 강의를 찍어놨으니까 꼭 확인하시되,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흰색으로 쓸게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원래 관계대명사 이렇게 which가 나오고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 아니면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되는 문장 구조가 나오는데, 이 뒤에 문장 끄트머리에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가 빠진 채로 문장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치사로 문장이 끝나면 보기 싫거나 내지는 이 전치사의 의미를 좀 강조하고 싶었던 이런 등의 이유로 이 전치사를 문장 앞으로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which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편의상 이 부분이 완전한 문장이 되죠. 전치사가 빠져버렸으니까, 전치사가 이렇게 앞으로 쭉 나와버렸으니까 원래는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빠져있는 문장 구조가 되는데, 얘가 통째로 나와버리니까 여기만 놓고 보면 문장 구조상으로는 빠진 게 없는 문장 구조가 됩니다. 선생님, 전치사가 빠졌잖아요. 전치사는 핵심 성분은 아니거든요.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전치사를 통째로 앞으로 이렇게 보내버린 거니까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을 끌고 온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관계 부사와도 같은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세하게는 쌤이 따로 찍어놨으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일단 이 정도 설명하면서,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시험지가 어떻게 나오냐? 크게 보면 두 가지 패턴으로 나와요. 첫 번째 패턴은 여기다가 which 쓸래, with which 쓸래 이렇게 물어보는 패턴입니다. 그러면 which는 관계대명사니까 문장 구조상 뒤에 주어 아니면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되는데, 그가 그의 생각을 표현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니까 which는 안 되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패턴은요, 여기다가 그 많은 전치사 중에 어떤 전치사를 쓸래? 이것도 좀 많이 물어봅니다. 그럼 여긴 왜 하필이면 with가 쓰이냐? 아하,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잘 보세요. 컴퓨터를 가지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 about을 쓰게 되면 말이 안 되죠. 컴퓨터에 관해 의사소통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컴퓨터를 가지고 with 이렇게 해서 이 앞문장과의 명사, 즉 다시 하면 이 명사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그다음에 which가 나오고 이렇게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이렇게 이어질 때 어떤 전치사를 쓸지에 대한 고민은 앞에 있는 명사와의 관계를 보고, 여기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문장 구조의 관계를 보고 설명을 할 것. 알겠지? 자, 그럼 시험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 패턴으로 등장을 하고요. 뒤에 가면 이 패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알겠지요? 계속합니다. 자, 그래서 그의 생각에 대해 그 컴퓨터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만들어준 거죠. 뭐 함으로써? 아하, by using little head movement, 작은 머리 움직임을 사용함으로써 어디에 그 information에. 그래서 now and last, 이제 마침내 Riggy was able, 이제 할 수 있었던 거죠.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참고적으로 여기다 himself를 썼던 이유는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동일한 대상이기 때문에, 즉 Riggy 자기 자신을 표현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himself를 쓴 거지. 문맥상 Riggy 다른 누군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를 표현했다 그럼 여기다가 힘을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 문맥상 주어 목적어가 서로 같으니까 himself를 쓴 거예요. 이거 문법적으로 조심. 자, 컴퓨터를 사용해서, 자, 그의 부모님들은 자 예상을 했었는데 그의 첫 번째 단어가 would be hi mom or hi dad 일 거라고, 안녕 아빠, 안녕 엄마 뭐 일 거라고 예상을 했대요. 그러나 예상은 언제나 빛나죠. So 그래서 they were quite surprised. 그들은 꽤 놀라게 되었습니다. 놀라게 한 게 아니라 놀라게 된 거니까 수동. 그가 말하기를 Go Bruins! 이기자 Bruins! 뭐 이런 말을 했을 때 깜짝 놀라게 된 거죠. The Bruins, 자 브루인 팀은요 were an ice hockey, 아하, 아이스하키 팀이었대요. 그런데 어떤 아이스하키 팀이냐? 관계되면서 대신 설명을 해주네요. Had made it into the Stanley Cup final that year. 그 해에 이 결승전에 made it, 해낸, made it 하게 되면 해내다, 뭐 이루어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결승전에 가게 된 그러한 팀이었대요. 이것은 보여줬는데 릭이 정말로 스포츠를 좋아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꾸시네요. Quit his job. 이제 일을 그만둬버리고요. Began taking Rick running. 릭을 이제 달리기에 데리고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978년도에 릭이 heard, 자 뭐에 관해 듣게 됐는데, 자 heard of 하게 되면 뭐에 대해 듣게 된 겁니다. 한 지역에 있는 운동 선수에 관해 듣게 됐대요. 그런데 그 선수가 어떤 선수냐면 바로 심각하게 부상을 당한 선수죠. 자, 여기서 또 함정 문제 많이 나옵니다. 여기 바로 앞에
이형식 동사, 그러니까 뒤에 형용사를 끌고 다니도록 약속돼 있는 비동사가 눈에 보이다 보니까 여기다가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딱 등장을 하게 되면 우리 제자님들이 맞아 비동사 다음에는 형용사 쓴다 그랬어 그러면서 여기를 답 체크해서 이제 틀리게 되는 거죠. 이 was에 대한 짝은 injured가 이미 잡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중간에 낀 부사 조심하세요.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심각하게 부상을 당한 그 운동선수에 관해 들었대요. 한 사고에서요. 그리고 마비가 된. 알겠죠? 자, 릭이 그리고 또 이번 단원에 주의한 문법이 나오네요. 자, 제안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인데요. 우리가 또 이 부분 선생님 문법도 따로 찍어놨죠. 그런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제안, 뭐 요청, 뭐 명령 등의 이런 동사들은 뒤에 that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말로도 뭐뭐 해야 한다고 제안을 하고 요청을 하고 명령을 하죠. 자연스럽게. 집에 간다고 명령한다. 이상하죠? 집에 가야 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뉘앙스를 가진 동사들은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의 뉘앙스를 가진 조동사 should를 이렇게 끌고 와서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데 문제는 이 should라는 조동사가 문맥상 이해가 되는 상황에서 흔히 쓰일 때는 그냥 말 안 해도 알지 그리고 생략을 해버려요. 문제는 뭐냐? 여기 시제가 예를 들어서 과거 시제인데 우리 제자님들 눈에는 뜬금없이 동사 원형만 보이니까 이거 뭐야 여기 과거인데 왜 동사 원형이야 이러면서 이제 이 문법을 모르고 있으면 should가 안 보이니까 틀리게 되는 거죠. 여기도 보면 이제 좀 눈에 들어오나요? 왜 뒤에 participate하고 동사 원형을 썼는지 눈에 들어옵니까? 즉 릭이 제시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들이 should 참가해야 된다고. 아빠 우리 참가해요 이렇게 해서 보이진 않지만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시험지 정말 잘 나옵니다. 정말 잘 나와요. 알겠죠? 참고적으로 이런 구조에서 should를 쓰는 게 원칙인데 또 should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따로 찍어놓은 문법 강의 꼭 확인해 보십시오. 당위성의 should에 대해서 꼭 찍어놨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계속 갑니다. 자, 5마일짜리 그런 자선 달리기 대회에서 그 운동선수를 돕기 위해 이게 또 하나의 계기가 됐나 보네요. 그래서 닉이 아버지가 agreed 동의를 했고요. He ran the race. 그래서 그가 달리기 이제 경주에 나갔고 그러면서 pushing his son 그의 아들을 계속 밀고 간 거죠. 그냥 혼자 뛴 게 아니라 all the way 계속해서요. 그 경주 내내 휠체어를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finished the next to last. 이거 번역 똑바로 좀 해볼까요? 이 부분 가지고 내용 일치 문제 많이 물어봅니다. 마지막 바로 옆이니까 끝에서 두 번째로. 등수 정확히 기억하세요.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꼴찌 아닙니다. 마무리를 지었대요. 결승선을 통과했대요. 이 레이스 이후에 릭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빠 오늘요 처음으로 I didn't feel handicapped. 저 장애가 있다라는 기분이 들지 않았어요. 이제 아버지에게 뭔가 또 심쿵하게 되는 사건이 됐네요. 그래서 그들이 began competing in more race, 더 많은 경기에 등장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1981년도에 그들이 보스턴 마라톤, 우리끼리 발음 마라톤, 영어식 발음 마라톤, 어쨌든 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됐고, 마쳤는데 이 분야에 있어서 탑 쿼터, 그러니까 탑 쿼터, 이것도 내용 정확히 알아두세요. 상위 25%입니다. 탑 쿼터니까 상위 25%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씩 행하게 됐네요. 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